그 다음은 타임라인을 정할 차례입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건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잖아요. 10년, 20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그 먼 미래의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짜보는 공간이에요. 40살의 연남동에 10평짜리 카페를 열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30살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5년 후에는 카페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창업 자금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 커피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5년 후에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5년 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40살. 그러니까 드디어 카페를 창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2억 원을 모아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이론 공부는 마쳤으니 실습을 위해서 5년 동안 커피 1000잔을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장사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카페 직원으로서 5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 퇴사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10년 후 창업한 카페를 안정화하고 분점 2개를 더 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5억 원이라 설정하고 커피에 대해 잘 아는 매니저 3명 이상을 키워내며 카페 경영을 위한 대학원 진학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뤄낼 목표의 타임라인을 정합니다. 이 타임라인이 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혀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중간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타임라인이나 목표치를 조금씩 조정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순서를 뒤집어서 타임라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10년 후의 목표와 5년 후의 목표로 쪼개면서 타임라인을 정하는 방식이죠. 이제 좀 더 가깝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볼 차례입니다. 앞에서 설정했던 5년 후의 목표를 1년 단위로 쪼개보는 거죠. 5년 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4년 후에는, 3년 후에는, 2년 후에는, 그리고 1년 후에는 각각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5년 후에 카페 창업 자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모으려면 매년 2천만 원씩 자금을 불려야 합니다. 1년 후엔 2천만 원, 2년 후엔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금을 들든 재테크를 하든 투잡을 하든 조금씩 자산을 늘리고 모아가야 합니다. 또한 5년 후에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초반 1년에는 관련된 책을 10권 읽고 2년 차에는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하고 3년 차에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이론을 준비하고 4년 차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5년 차에는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5년 후에 퇴사를 한 후에는 카페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반 1년부터 3년까지는 회사 생활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4년 차에 카페 취업을 알아보고 5년 차에는 실제 카페 취업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건 설명을 위해 단순하게 예를 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방향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참! 매년마다 그 해의 성과를 기록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가 세웠던 목표와 실제 이뤄낸 성과를 비교하면서 다음 해의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목표했던 바를 좀 더 빠르게 이룰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올해의 계획을 세울 순서입니다. 앞에서 세웠던 1년 단위의 계획 중에서 바로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이뤄야 할 목표를 월별로 세분화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2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한 달 평균 170만 원씩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니까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한 달에 17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를 아껴서 적금을 들 수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부업으로 금액을 충당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표가 작게 쪼개지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이 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다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한 달 한 달의 작은 목표를 이룰 때마다 10년 후에 큰 계획도 이뤄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월별 계획을 세울 때도 매월 결과를 적으면서 처음 목표와 비교하고 계속해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시 비전 노트의 가장 앞쪽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설계했던 나의 인생 목표를 한 줄의 문장으로 적으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선언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해줄 그림이나 사진을 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비전 노트를 펼칠 때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목표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가장 멋진 문장, 가장 멋진 그림으로 채워보세요. 비전 노트의 마지막은 나의 독서 목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독서가 중요한데요. 나의 독서 목표는 내가 읽은 책 또는 읽겠다고 결심한 책의 리스트를 적으면서 나의 독서량을 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나만의 독서 결심을 적을 수 있어요. 하루 30분씩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겠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책을 읽겠다와 같은 결심을 적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권, 한 달에 몇 권이라는 목표도 함께 적어 놓을 수 있고요. 참고로 읽었던 책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싶으시다면 데일리 노트와 위클리 노트에 있는 자기 개발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얇지만 꽉 찬 이콘 다이어리의 비전 노트 한번 살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콘 다이어리의 비전 노트는 짧은 시간 안에 쓱쓱 적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노트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야만 적을 수 있는 나만의 인생 로드맵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어설프게나마 한 번쯤 정리해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콘 다이어리 비전 노트는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되어줄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해답을 찾아가며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여러분들의 앞날을 이콘 다이어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